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한글 메뉴로 알아보는 큐라 강좌, 이번에 5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설정 항목인 4가지 정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슬라이스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좌를 위해서 마네킨 에코라고 하는 일본의 복고양이죠. 복고양이 예쁜 모델링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레이어 높이부터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네킨 에코 모델링을 불러왔지만 슬라이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누르면 되겠죠. 슬라이싱이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레이어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레이어 뷰 상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와 같이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이 모습은 그대로 출력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 0.1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봤는데요. 만약에 0.06이라고 해서 아주 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0.06으로 하게 되면 슬라이싱 시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출력 시간도 0.2에 비해서는 한 4배 가까이 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출력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 0.2로 했을 때하고는 정말 다르게 섬세한 표현, 레이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정도 가까이 가야만 레이어가 보이는 정도죠. 0.4로 한번 반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4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동일한 배율이었는데 0.4로 하니까 이렇게 결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모델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레이어 높이를 갖다가 조절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0.2로 하시고요. 0.4 노즐 사이즈라면 0.3을 넘지 않은 선에서 옮겨가시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부 체험입니다. 내부 체험은 중간에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안에 있는 인필이라고도 얘기하죠. 인필선이 이렇게 잘 격자 모양으로 그리드 형태인데요. 이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인필도 만약에 단단한 것들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저는 한 40% 정도를 주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면 인필 라인이 아까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촘촘하게 인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를 그리는데, 인필을 갖다가 만드는데 드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재료도 많이 사용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에 내부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더 나가고 또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체움 요건을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프린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는 내부 체험을 0으로 두고 할 때도 있습니다. 0으로 하게 되면 겉에 외벽과 내벽만 쌓이고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텅텅 빈 채로 슬라이싱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더라도 모델링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없이 모델링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모델링이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내부 체험도 조절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겉으로 보시면 전혀 모르겠죠? 내부 체험이 얼마인지. 실제로도 출력하고 나서 들어보지 않는 한 내부 체험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부 체험이 없을 때는 위에 탑 부분을 만들 때 밑에 지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위에 상단 부분이 아주 볼품없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출력 경험을 통해서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포트 생성입니다.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지지대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마네킨 에코의 왼팔에 해당합니다. 네, 왼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88번 레이어 87번이군요. 86번째는 없고 87번, 88 레이어는
옆에 하고는 전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공에 떠 있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포트가 없이 할 경우에는 이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그냥 필라멘트를 어딘가 안착시키지 못하고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즉 출력이 망치겠죠. 이럴 때 서포트를 지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포트는 여기서는 자동 서포트 기능인데요. 나중에 서포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수동 서포트 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요. 네, 서포트가 완료가 되었죠. 이 서포트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 서포트가 얼마나 촘촘하게 또 얼마의 각도에서 서포트를 할지도 큐라에서는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 50도 각도 이상에서는 다 서포트를 해서 이와 같이 아주 굉장히 많은 서포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서포트는 출력 이후에 떼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포트가 너무 많거나 할 경우에는 떼어내는데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서포트를 좀 더 쉽게 떼어내는 그런 방법도 서포트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빌드 플레이트 고정이라는 것입니다. 빌드 플레이트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넓게 펼쳐진 이 부분인데요. 여기 빌드 플레이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브림, 세 번째는 라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큐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림을 디폴트 체크했을 때의 빌드 플레이트 고정이라고 형성이 되는데요. 이걸 꺼보겠습니다. 네, 껐기 때문에 방금 전에 옆에 있었던 브림이라고 하는 형태는 없어지고 스커트라고 하는 이 출력물 주변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선이 있지? 이런 걸 없애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능하면 이 선은 있으면 좋습니다. 노즐의 압출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고급 사용자 정의에서는 스커트 선을 더 넓게 혹은 없앨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큐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빌드 플레이트 고정에 체크했을 때 브림 그리고 해제했을 때는 스커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력물이 베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빌드 플레이트 고정이고요. 저는 브림을 안 했다가 몇 차례 망쳐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출력물의 밑에 부분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좁다 할 경우에는 빌드 플레이트의 브림 요거를 꼭 해주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력에 있어서 네 가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 기능들은 여기에 있는 레이어 높이를 사용자 정의로 가시게 되면 여기 Extra Fine, Fine, Normal 하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노멀이 0.15라고 되어 있어서 노멀을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노멀보다는 일반적으로 드래프트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조금 더 섬세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좀 위로 줄여 나가시는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0.3 이상 코스나 익스트라 코스는 0.4 노즐의 경우에는 사용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품질, 외가, 내부 체험 등등 하나씩 살펴보면서 좋은 품질의 출력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